지난 9월 24일 국내에서 개봉된 체인소맨의 극장판 레제편,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시작으로 지브리의 명작 모노노케 히메에 이어 체인소맨까지 오타쿠들 행복사하는 극장 스케줄로 인해 애사원 늠류비도 29일에 감사하고 왔는데요. 사실 유포테이블이 만든 무한성편 때문에 입이 퀄리티 눈높이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특별히 기대를 하고 본 것은 아니었지만 체인소맨 레제편 의외로 분석할 거리가 넘치는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애사원 늠류비와 함께 체인소맨 극장판이 어떻게 다가오는 작품이며 왜 사람들이 그토록 레제아리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극장판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팬들이 레제편을 기대했던 이유는 물론 레제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요망의 악마이며 정신 논쟁에서 거의 매번 승리할 정도의 인기를 보유한 것도 있지만 바로 이 레제편을 시작으로 덴지의 데빌 헌터로서의 이야기가 급속도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구간이기도 하는데요. 극장판의 시작은 우선 요네즈 켄시의 오프닝인 아이리스 아웃으로 시작되었고, 이 곡은 요네즈 켄시가 킥백2로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마치 자유낙하 놀이기구를 타듯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레제편에 특화시킨 노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 현지 기준으로 영화가 개봉하기 4일 전에 음원을 공개하여 노래 중간중간 훅으로 들어가는 레제 성우인 우에다 레이나의 부분이 팬들의 귀를 극락으로 인도. 사실 해당 부분은 PV에만 존재하던 짜집기 부분에 영감을 받아 실제 곡에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또한 극장에서 레제편을 감상했을 때는 감독을 교체해서 그런지 기존 TV 애니메이션판의 악습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TV판의 체인소맨에서 지적받던 이질적인 3D 연출이나 기괴한 카메라 워크를 극장판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오히려 덴지와 레제의 만남과 그 이야기의 전개, 그리고 연출에서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류의 일상 판타지 속 풋풋함과 싱그러움마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귓속을 간들어주는 레제의 연기력은 원작을 초월할 정도였는데, 담당 성우인 우에다 레이나는 평소 귀멸의 칼날의 츠유리 카나오와 師範の稽古は岩柱様の後でよろしいですか？ 나 혼자만 레벨업의 차이인 何でもありません。気をつけてお戻りください。 코드겨스, 탈환의 로제의 스메라기 사쿠야 등 スメラギ咲夜が命じる。 넓은 연기의 스펙트럼을 보유한 성우이며, 실제로 레제를 연기할 당시에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덕분에 덴지를 향한 레제의 무구할 정도의 애정과 호의가 극호평을 받으면서 극장판을 감상한 후 레제아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덴지와 레제의 키스신과 함께 폭죽이 터지는 장면에서는 무한성편을 보신 분이라면 하쿠지의 명장면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해당 씬 바로 직후인 폭탄의 악마 봄과의 전투씬 또한 어마어마한 퀄리티와 연출을 보여줬죠. 덴지를 구출하는 상어의 마인 빔과 덴지를 추적하며 대마 이과를 괴멸시키는 레제와의 추격전은 그야말로 숨쉴 틈이 없을 정도였고, 제작사가 마파여서 그런진 몰라도 개인적으로 시가전의 폭발과 근접전에서 주술회전 시부야 사변 당시의 료멘 스쿠나의 연출이 떠올랐는데, 귀멸의 칼날처럼 체인소맨의 원작 코미스의 전투씬 또한 조금 난해한 편인 것을 극장판에서는 정확히 어떤 공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각 컷신마다 정성 들인 연출력을 보여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폭탄의 악마가 어떤 능력을 지는지에 대해선 추후 다른 콘텐츠로 다뤄볼 예정이니 지금 바로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인소맨 극장판 레제편에는 몇 가지 분석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작중 레제가 덴지에게 얘기했던 시골쥐와 도시쥐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본래 고대 그리스의 이솝이라는 인물이 지은 우화 중 하나로, 시골에 사는 쥐는 항상 하찮은 음식을 먹지만 평화로움을 구가할 수 있고, 도시의 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항상 천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덴지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치타와 함께라면 만족할 수 있던 시골쥐의 입장이었고, 그러나 직업이 생기고 보상이 생기고 동료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서 상사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는 등 점점 도시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반면 레제는 소련의 산하에서 도구로서 다뤄지게 되어 그저 하루하루 임무를 위해 움직이고 그로 인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다면 족하다는 시골쥐의 마인드를 표현한 것이죠. 마키마 또한 후반부에 해당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는데, 마키마가 좋아하는 것은 시골쥐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농작물에 해를 입히지 않는 죽은 시골쥐를 의미하며, 이 죽은 시골쥐란 곧 레제임을 가리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체인소맨의 1부의 마지막 장과 2부에 대한 막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스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중 상어의 마인 빔에 의하면 폭탄의 악마는 총의 악마의 동료라고 하며, 총의 악마는 체인소맨 2부에 등장하는 전쟁의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체인소맨 세계관에서 악마의 강함은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에 비례하게 돼 있으므로 과거 체인소맨에 의하여 핵병기의 악마의 존재가 사라진 지금 사실상 무기과 중에서는 총과 폭탄이 가장 보편적인 공포의 심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때문에 극장판에서 보여줄 레제의 압도적인 강함은 체인소맨 세계관의 설정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레제의 대사 중에 우리의 싸움 방식을 알려주겠다 라는 대사가 태풍의 악마와의 공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우리라는 대사가 사실은 총의 악마를 포함하여 총의 악마의 부모이자 사기사의 악마 중 하나인 전쟁의 악마까지 언급한 것은 아닐까 하는 뇌피셜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극장판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레제는 사기사 중 하나이자 일부의 최종 보스인 지배의 악마 마키마에 의해 부활했으며, 이후 행적이 묘연해져 많은 팬들이 2부에서 등장하길 기다리고 있죠. 레제는 원작가인 후지모토 타츠키가 자신의 이상형을 상상하며 그린 캐릭터입니다. 후지모토 작가는 이번 극장판인 레제편에 대해 팬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저주처럼 남아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레제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못해 보는 이를 홀려버릴 정도의 마성을 지닌 캐릭터로 체인소맨 1기를 기준으로 히로인의 포지션을 가졌던 마키마와 대조되는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중 덴지와 마키마의 데이트는 하루 종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감상을 말할 뿐인 상당히 정적인 데이트로, 이는 덴지가 바랬던 행복한 일상을 마키마가 부여하여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행위였지만, 이와 반대로 레제는 덴지에게 행복 그 자체를 안겨주는 인물이었죠. 실제로 덴지에게 있어 레제는 도망치자는 말을 덴지 쪽에서 할 정도로 그의 안에서 이미 마키마 이상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마지막엔 덴지 스스로가 마키마에게 안겨준 행복한 일상을 버릴 정도의 각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레제 또한 평소의 상태였다면 천천히 카페로 걸어갔을 것이었겠지만, 덴지라는 애정이 생겨버린 그녀는 어딘가 희망에 가득 찬 표정과 함께 발걸음이 빨라졌으며, 이러한 장면은 영화의 처음 시작과 수미상관을 이루어 가히 만신의 악마적 연출이라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마키마는 자신의 농작물을 망치는 시골쥐를 박멸하기로 한 것이고, 레제의 마지막 대사인 자신 또한 학교를 가본 적이 없다는 대사는 우에다 레이나 성우의 슬픔에 잠긴 연기 톤으로 인해 한 번 더 원작의 감성을 초월해버리고 말았죠. 체인소맨은 TV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하여 대차게까진 아니더라도 망했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화 한정 만신인 원작가 후지모토 타츠키의 작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작사인 마파가 야부리를 오질나게 털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마파는 체인소맨이 향후 마파의 10년을 대표할 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 감독으로 나카야마 류를 내정하였고, 이에 나카야마 감독은 전 세계의 애니메이터들을 공개적으로 모집, 그 결과 다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DM이 왔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체인소맨은 마파의 자본이 100%로 들어간 순수 마파만의 실력으로 완성되는 애니메이션이란 이미지가 있었으며 시기상 마파의 대표 인기작이었던 주술의 전 1기의 종영 이후 체인소맨이 방영되는 순서였기에 마파의 풍둔 주둥아리 술은 결과적으로 체인소맨이 무조건 주술의 전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명작으로 끌어올려야 했죠. 마파의 향후 10년을 대표한다는 발언으로부터 대략 3년이 지난 현재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의 등장으로 인해 작품의 이미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 감독의 현실적인 연출과 연기, 그리고 재해석이 사라지고 만화적 연출을 애니메이션으로 변화시켰을 때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가 현 감독과 제작진의 역량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말에는 마파의 주력인 주술의 전의 3기 사멸회유의 초반 내용이 극장판 주술의 전 시부야 사변 총집편과 함께 일본 현지에서 선행 공개될 예정인데 이대로만 간다면 체인소맨과 주술의 전이 마파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래의 CGV 극장에서 레제편을 보시고 해당 티켓을 제시하시면 홍대에 위치한 덕스의 체인소맨 전시회를 30% 할인받을 수 있겠습니다.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애사원 늠리비였습니다.